한인 동포들의 끼와 열정의 무대 나도 가수다가 본방송 KBN 주최로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에서 펼쳐집니다. 사고 운전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재외동포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종신직 교사 승인율이 겨우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행사 중 하나인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에서는 연예인 공연과 K-팝 댄스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KBN에서도 나도 가수다라는 제목으로 노래 자랑을 준비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 금홍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최고의 노래 실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경연대회가 개최됩니다. 오는 9월 15일 뉴저지 뉴 오버팩 공원에서 열리는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의 일원으로 개최되는 나도 가수다. KBN이 주최하는 나도 가수다는 뉴욕 일원 한인 동포들이 자신이 가진 끼와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게 됩니다. 나도 가수다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KBN 사업국으로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나도 가수다는 대상 한 명에게 한국 왕복 항공권이 그리고 입상자 모두에게 푸짐한 상품이 주어집니다. 우리들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 KBN에서는 동포 노래자랑 나도 가수다를 마련했습니다. 노래나 좋은 장기를 가진 본인이나 친구 아니면 동료들 아니면 또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품도 저희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이 좋은 추석에 좋은 추억거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편 9월 14일 토요일에는 KBN을 통해 방영되고 있는 드림 스테이지 참가자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뮤즈 한인방송 최초 오디션 프로그램인 드림 스테이지 참가자들은 11월 본선을 앞두고 추석맞이 대잔치에서 먼저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상대방이 운전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고 그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운전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남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2009년 모리스 카운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건의 원인이 운전 중 문자 교환으로 확인되자 피해자들은 피고가 운전 중임을 알면서도 문자를 보낸 피고의 여자친구를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운전 중이라는 걸 알면서도 문자를 보낸 건 동승자의 운전 방해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게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운전자의 부주의한 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지만 운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문자를 보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각 주의 운전 중 휴대전화법의 개정 강화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한국 법무부가 다음 달부터 재외동포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합니다. 만 60세가 넘은 재외동포들에게는 누구나 재외동포 비자가 발급되고 투자 금액도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현행 재외동포 F4 비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 방문 취업 H2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 만 60세가 넘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라면 누구나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 현행 3억 원 이상 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2억 원 이상만 투자해도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재외동포 비자는 방문 취업 비자에 비해 3년에 한 번씩 기간 연장만 받으면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왕래가 자유로워 조선족 동포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동포들에게 재외동포 비자를 주었습니다. 이어 지난 7월부터는 전공에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2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직에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국내 고용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 동포들에게 재외동포 비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에 역기능이 제시됐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위한 것이 목적이지만 오히려 교통사고를 늘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피하려고 급정거를 하게 되고 이때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뉴저지 사우스 플레인스필드 지역 언론 얼터네이티브 프레스는 어제 지역 내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해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의 교통사고가 오히려 50%나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공정한 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현재 감시 카메라가 운영 중인 2개의 교차로에 올해 1월에서 6월 교통사고 자료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교차로에 100피트 이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년도 대비 약 5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고의 대부분이 앞뒤 차량 충돌 사고에 집중돼 감시 카메라 적발을 피하기 위해 차량들이 급정거를 했음을 추정케 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주 전역 63개 지역에서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카메라가 설치된 교차로의 신호등이 노란 신호를 최소 3.5초간 지속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한때 운영이 중단되는 등 각종 잡음이 일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미성년자 담배 판매 규정의 위반을 인정해주는 수치는 20%인데요. 뉴욕주의 규정 위반율은 5.8%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주는 뉴욕보다 2배나 높은 위반율을 보였습니다. 연방 마약남용 정신건강서비스국이 어제 발표한 지난해 미성년자 담배 판매 금지 규정 위반 통계에 따르면 뉴욕주는 5.8%만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인 9.1%보다 3.3%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이 통계는 마약남용 정신건강서비스국이 비공개로 각 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처음 조사를 실시한 지난 1997년 전국 평균은 40.1%로 나타났으며 이후 31%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인 주는 오리건주로 17.9%를 기록했으며 뉴저지주는 10.2%로 나타나 뉴욕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반면 메인과 미시시피주는 각각 1.8%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연방정부는 미성년자 담배 판매 규정 위반을 20%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20%를 넘으면 각 주정부에 지원되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줄이게 됩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생의 경우 5명 중 1명은 흡연을 하고 있으며 미성년 흡연자의 경우 80%는 18세 때부터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교사들이 종신직을 갖기 위해서는 경험이 아니라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이번 학년도 뉴욕시 공립학교의 종신직 교사 승인율이 겨우 절반을 넘었습니다.
2012에서 2013학년도 뉴욕시 교사 3,920명 중 종신직 심사를 통과한 교사는 53%인 것으로 뉴욕시 교육국 자료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6에서 2007학년도의 종신직 교사는 97%였으며 단 2%만이 종신직 심사에서 탈락했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교육국은 2010에서 2011학년도부터 종신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해 2011에서 2012학년도에는 55%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종신직에서 탈락한 44%의 교사는 다음 학년도에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학년도에 종신직이 거절됐던 1,369명 중에서는 절반이 종신직을 획득했으며 45%는 내년에 다시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5%는 종신직이 최종 거절됐습니다. 데니스 윌커 시 교육감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종신직을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사만이 종신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마이클 멀그로 뉴욕시 교사 노조 회장은 시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학생들의 성적 하락을 야기했는데 그 책임을 모두 교사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부모님들 학비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뉴저지주 대다수 대학의 학비가 꾸준히 인상된 가운데 일부 사립대학의 연간 학비는 4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4년 학사 학위 취득에 드는 학비가 최소 2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전체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대학으로는 스티븐 공대, 드류 대학, 프린스턴 대학 등 3곳으로 연간 학비가 4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학비는 4만 170달러로 처음으로 학비 4만 달러 대열에 합류했으며 스티븐 공대는 연간 학비 4만 4,490달러를 기록해 주 전체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이들 대학에서 학사 학위까지 마치려면 최소 2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뉴저지 사립대학들은 올해 최저 2.7%에서 최대 5.6%까지 학비를 인상했습니다. 주내 공립대학들도 대부분 학비를 인상해 로안대학과 리처스 스타크턴 칼리지 등만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러커스 주립대학은 3.3%의 학비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러커스 대학의 올해 학비는 거주민 기준 13,499달러이고 캠퍼스 기숙사 생활자는 25,077달러로 지난해보다 600달러나 상승했습니다. 뉴저지 공립대학의 학비는 최저 1,653달러에서 최고 15,218달러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학비 인상과 관련해 주내 대학들은 학생의 상당수가 학비 보조를 받고 있어 학비 부담은 소수의 일부 학생에게 국한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쉽게 떨어지질 않는데요. 늘 쥐고 다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분실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가급적 휴대전화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요구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어제 뉴욕시 전철 버스에서의 휴대전화 분실 건수를 연도별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7년 1,000여 건이었던 휴대전화 분실 건수는 올해 벌써 3,000건을 넘기면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도 8월 현재까지 이미 3,162건의 휴대폰이 분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596건의 휴대전화 분실 건수를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년간의 휴대전화 분실은 무려 25,099개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6개월 동안 주인이 휴대전화를 찾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 전화기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케빈 오르티즈 대변인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지 말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웹사이트에 분실물 센터를 개설하고 온라인을 통해 분실물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철 A, C, E 노선의 34가 펜스테이션역에서는 뉴욕시 트랜짓 분실물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